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갈까요? 네, 도이치모터스 회장 구속, 김건희 수사 탄력받나. 예, 밤사이 들어온 소식이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소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밤사이 발부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건데요. 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제 호재성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매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이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권 회장의 신병 확보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김건희 씨 수사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씨는 검찰에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요. 이제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씨로부터 10억 원을 건네받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 네. 이 씨는 2010년 권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씨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씨도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네. 앞서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이 씨를 소개받아 투자한 건 맞지만 손해를 보고 거래를 끊었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권 회장이 나오고 또 이모 씨가 나오고 이제 김건희 씨가 나오고 도이치모터스 참 한참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란 거야? 아직도 이렇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정리 좀 해주시죠. 이게 좀 사건을 정리해드리면 도이치모터스는 BMW 공식 딜러사예요. 딜러사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예. 예, 수도권에 22개 매장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보통은 상장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우회 상장을 2009년에 해요. 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뭐 다르앤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09년 1월 30일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9,000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2,000원대 후반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큰 회사가 아니니까 주가가 높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이때 등장을 해요. 2009년 5월에 장외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4만 주를 이제 매입을 합니다. 주당 3,225원으로. 장외에서. 예, 이게 뭐냐면은 다른 회사가 도이치모터스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네. 그거를 주식으로 줬어요, 대신.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으로 받은 거를 김건희 씨가 다시 인수를 한 거예요, 그 회사로부터. 장외 매수를 했어요. 예. 장외 매수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아까 전에 그 권 회장이 선수들을 시켜가지고 주가를 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씨라는 거고. 예. 뭐 이 씨가 뭐 이름이 실명이 나오는 데도 있고 지금 언론에서 안 나오는 데도 예. 있어요. 그냥 오늘은 이모 씨라고 할 텐데 예. 이 씨가 이제 선수인데 여기서 김건희 씨의 돈을 관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건희 씨의 그 주식 계좌 한 10억 원쯤이 든 주식 계좌를 이 씨가 맡아서 여기다 투자를 했다 그런 건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 씨가 김건희 씨의 이 돈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 것만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건희 씨였던 거고 그래서 돈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2011년에는 7,94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때 팔았으면은 한 150배 정도, 150% 정도 이제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는 거고 3천 얼마에 사가지고 7천 얼마니까. 김건희 씨는 단순히 돈을 맡겼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검찰에서 보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돈을 맡긴 게 아니라 한마디로 주가 조작 공범이다. 이 권오수 회장하고 이 씨하고 같이 공범이다 이러는 거예요. 시각차가 크네요. 예. 공범이다라는 것과 나는 그냥 내 것 운용해달라고 맡긴 것뿐이다. 라는 건 시각 차이가 큰 건데. 이게 조금 사건은 다르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조국 펀드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된 그거랑 비슷하니까 정경심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돈을 이제 조범동 씨한테 맡겼잖아요. 예. 근데 첨예하게 검찰하고 맞붙었던 게 단순히 돈만 빌려준 거다. 아니다. 이거는 실소유주다. 이를테면 그런 이제 시각차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약간 그 쟁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곧 소환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막판 진통 중이죠. 네, 그렇죠. 이제 거의 지금 조율은 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갈등의 원인이었던 사무총장을 윤 후보 측 주장대로 권성동 의원이 거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대신 이제 이 대표가 추천한 뭐 권영세, 윤상현, 김도우 의원 등이 분야별 총괄 선대 본부장을 나눠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오늘 한 차례 더 만나서 선대위 1차 인선을 확정하고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될 김종인 전 비상위원장을 만나 이제 수락을 받는 이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톱이냐 투톱이냐 어제까지도 아직, 언론 네. 보도가 헷갈리긴 하던데 막 엇갈려 나오긴 하던데. 네, 그래서 선대위는 이르면 내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쭉 펴놓고 다 보는데요. 신문마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이게 오늘 내일이면 발표가 난다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를 수도 있나 싶을 정도라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이 윤석열 후보나 이 캠프 측에서 기존에 있었던 캠프 측에서는 네. 좀 빅텐트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다 들어오는 거.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윤 후보가 만나서 공동선대위원장 제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지금 원희룡 후보도 만나고 유승민 후보도 만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도 지금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들어오는 거를 원하는데 애시당초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실무형. 그렇죠. 필요한 사람만 딱 들어와라. 아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 그리고 네. 사무총장도 이견이 다 정리됐으니까 조만간 이르면 예. 다음 주 초에 이제 출범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이즈 문제는 사실은 둘째인 것 같고 이 선대위가 굴러가려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 안 맞고 껄끄러운 사람, 노선 안 맞는 사람 있으면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그걸 맞추는 인선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닌가.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빠지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꼭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은 지금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마무리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권영세 의원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선대 본부장으로 좀 유력하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의원 만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로 가볼까요? 네, 민주당은 이제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전날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시작된 당정 갈등인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또 재무부와 마피아를 합친 말인데 모피아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당에서 나온 얘기, 야당에서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여당에서 그렇죠. 기재부를 향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야당이 국정조사 하자 이러는데 여당이 같은 정보를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게 의아한 상황인데 예, 예. 이제 국정조사를 언급한 배경을 보면 이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초과 세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정부는 31조 원 정도 초과 세수를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그보다 19조 원 많은 50조 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금 이렇게 많이 거쳤는데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지역화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상 진액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무리 홍남기 장관이 이거를 거부해도 반드시 내년 1월에 네. 1인당 얼마씩 주겠다. 네. 이게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자, 김준일 대표.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정리를 예. 하고 권영세 의원하고 그 선대위 얘기는 좀 더 풀어가 보기로 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오랜 친구로 시작했지만 살벌했던 194분. 미중 정상회담 얘기 이거 중요합니다. 네네.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양측이 이제 회담 끝난 뒤 내놓은 자료를 보면 네. 팽팽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대만 문제로 들어가면 이제 두 정상의 기싸움이 느껴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군사 위협을 강화할 경우 맞서겠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러자 시진핑 주석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 돌파하면 우리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불장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네. 불장난하는 사람은 뭐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뭐 이런 세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왔어요. 저도 이걸 보고서 아니 그러면은 미국 대표팀이 참가 안 한다는 거야? 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고 차원인데 선수는 보내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 이건데. 외교적인 참석은 하지 그렇죠. 않겠다. 예.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어제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미 좀 논의가 이뤄졌던 거라고 합니다. 어제 그 미중 정상회담도
평가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뭐 분위기 그 정도면 괜찮았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웃는 게 아니야. 또 뭐 김준일 대표가 보기엔 어땠습니까? 일단 뭔가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봤습니다. 워낙 이제 두 양강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시작은 했지만은 라오펑요 예. 뭐 이러면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개방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위기 얘기를 한 거고 합의를 도출한 게 없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이웨이 갈 길 가겠다. 각자 갈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앞서서 며칠 전에 있었던 건데 네. 미국의 인텔이 네. 대규모로 이제 반도체 투자를 중국에 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막았거든요. 아하. 예, 이게 지금 어떤 기류냐? 그러니까 중국을 어떤 특정 이런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핵심 분야에 대해서 진출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 지금 되고 있는데 예. 대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 둘 사이가 으르렁댄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니까 뭐라도 좀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분위기는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느낌이네요. 으르렁 분위기는. 사실 10개월 만에 만났어요. 바이든 취임. 예, 보통 훨씬 더 일찍 만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정도로 이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주목했던 게 지금 미국에서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네. 이제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뭘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뭐 코로나19 대응과 기후 변화 이거는 뭐 의례적으로 나오는 거고 네. 북한하고 이란 핵 협상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똑같이 준비돼 있다면 미국은 선의와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진전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한미일 차관 외교부 차관들이 지금 만나거든요 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맞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 안 간다는 거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참석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하는 게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만약 바이든이 안 간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바랬던 종전선언에도 이게 약간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불참했던 거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 이후로 지금 그런 일이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냉전이 지금 심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압박용 카드로 또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수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건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네, 병실 꽉 찼다. 코로나 얘기죠. 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보면 498명, 정말 500명 턱 밑까지 찬 상황인데요. 위중증 환자. 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 가동률은 76%. 이게 이미 비상계획 발표 기준 75%를 웃돌고 있어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또 3,000명을 육박하거나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병상을 대기하다가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일단 지금의 상황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또 비상계획을 발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정부는 오늘 그 부스터샷 간격을 축소하는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상황에서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할지 이제 발표합니다. 지금 뭐 주간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것들이 위험도 평가한 지표인데 네. 이제 어떤 지표들이 새 기준이 될지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를 하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긴급 멈춤하는 거 아니야? 네네. 비상계획 뭐 발동하는 거 아닌데 그건 아니라는 그건 거예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